얘는 전원 켜고 끄실 때는 여기 있는 버튼 터치이세요. 터치로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넓은 면적으로 닿으시면 전원이 안 먹히실 거거든요. 그래서 손끝 이용하셔서 3초 정도 눌러주시면 켜지고 끄실 때는 이걸로 끄셔도 되시고 그냥 여기서 PC 종료하듯이 종료하셔도 되세요. 종료할 때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이 커넥트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스캔을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스캔하고 저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케이스가 오픈된 상태에서 갑자기 종료를 하시면은 그 케이스가 손상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종료하시기 전에는 이 소프트웨어는 안전히 종료를 하신 다음에 PC 종료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꺼주신 다음에는 여기 커넥트라고 써있는 이 소프트웨어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전원 색이 약간 노란색 불로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전원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장 배터리가 있어서 전원선 연결 없이도 사용은 가능하시거든요. 전원선이 연결이 되면은 초록색으로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키시면은 이쪽 하단에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됩니다. 얘는 100까지 안 차더라도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90% 이상 넘어가면 이제 일정 부분만 충전이 되도록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100%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90% 이상이면은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딱 여기가 시작 화면이신데 여기서 보실 거는 환자 표시, 새 환자 추가, 그리고 검색 탭 이렇게 3개 보시면 되세요. 이 환자 표시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제 기존에 저장하셨던 분들 다시 다 여기 리스트에서 여기 보시면 폴더 모양 있으시죠? 이 폴더 모양을 누르시면 그 케이스를 다시 오픈해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검색, 저희가 차트명으로 검색을 하시던지 환자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던지 기존에 저장된 케이스들을 여기서 검색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스캔을 아예 처음 진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면은 요 새 환자 추가를 누르셔서 차트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필드가 굉장히 많아요. 성, 이름, 생년월일 막 다 있는데 사실상 이 환자 아이디에만 값이 들어가도 차트 생성은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권장 드리는 거는 저희가 원내에서 뭔가 검색을 할 때 환자명 또는 차트 번호로 많이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에다가 환자 이름을 싹 몰아서 적어주시고 여기 환자 아이디에다가 차트 번호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환자명으로도 검색 가능하시고 차트 번호로도 검색 가능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케이스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스캔하시고 의뢰서 따로 적고 계시나요? 아직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스캔은 안 하셨어요? 일단 여기 관리 단계에서 요거는 필수 단계는 아니세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기공 의뢰서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크라운이면은 여기서 크라운을 선택을 한 다음에 16번 이런 식으로 치식을 정해서 넘어가면은 이게 저희 약간 메일상에서 정보가 같이 나와요. 이 환자분은 16번 크라운을 환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상 의뢰서를 따로 적고 계시다면은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설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스캔 품질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세요. 그냥 딱 정보 입력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의뢰서를 또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단계는 그냥 하지 마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바로 촬영으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스캔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하악, 상악, 협측 3가지의 스캔칸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카탈로그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탭을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캔 창이 한 개씩 더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때 제가 누른 게 이렇게 파랗게 활성화가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촬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하악을 먼저 찍겠다, 상악을 먼저 찍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탭에서 촬영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캐너는 항상 안 쓰실 때는 이렇게 거치대 위에 올려두시면 되시고요. 스캐너를 보시면은 별도의 버튼은 따로 없으세요. 혹시 원내에서 다른 스캐너를 사용을 해보셨을까요?
너무 처음이세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펜 잡듯이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러면은 선생님들이 핸들링 하기가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펜 잡듯이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스캐너를 켜고 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스캐너가 켜지고 꺼지고 파란색으로 되면 켜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사실 보조적인 수단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밑에 풋 스위치. 여기 페달을 한번 탈칵 올리면 켜지고 탈칵 올리면 네, 꺼지고. 또 중간중간 스캔을 했다가 중단을 했다가 또 이어서 스캔을 했다가 중단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스캔이 진행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캔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요. 스캐너를 켜고 구강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찍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찍고자 하는 위치를 시킨 다음에 스캐너 온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스캔은 구치부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전치 쪽으로 끌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다른 스캐너들은 교환면을 먼저 한번 촬영을 하고 이 상태에서 뭐 링걸로 넘어가서 촬영하고 다시 버컬로 넘어가서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세 번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교환면을 기준으로 버컬, 링걸 선생님들이 편한 쪽으로 살짝만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링걸 쪽으로 촬영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온하고 시작점에서 2초 멈춰주시면 돼요. 시작점에서 딱 켜고 2초 정도 머무르신 다음에 쭉 이동하실 거예요. 1, 2 머무르시고 그대로 그 각도 유지하면서 앞으로 쭉 끌고 나오시면 돼요. 지금 제가 교환면을 기준으로 살짝 링구얼로 틀어서 스캔을 했을 때 지금 링구얼이랑 교환면이 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한 번에 체액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만 찍어주셔도 충분히 교환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시면 쫙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요? 네. 저렇게 나와요? 얘가 좀 창이 넓고 그리고 안쪽에 지금 촬영을 할 때 따다다닥 소리 들리시죠? 얘가 안쪽에서 렌즈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심도가 최대 20mm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찍어도 이 멀리 있는 애들까지 다 체득을 하고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버컬면이 안 찍혀 있잖아요. 얘도 똑같이 교환면을 기준으로 살짝 버컬로 쓸어서 앞으로 그냥 쭉 끌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촬영하시면 우리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게 또 구강 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이 흐름은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고 실제로 촬영 안 된 부분을 이렇게 뻥 뚫려 나와요.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추가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택을 촬영을 하실 때도 원래 기존의 스캐너들은 이 컨택면도 어쨌든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각도를 주고 그 면을 따라서 이렇게 핸들링을 했어야 됐는데 얘는 아까 다이나믹 렌즈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제가 찍고자 하는 면이 지금 왼쪽 화면에 제가 찍고자 하는 5번 디스탈이 살짝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유지만 조금 하시는 거예요. 2, 3초 정도. 그리고 딱 꺼주시면은 메꿔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치면을 따라서 많이 핸들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각도를 주고 한 2, 3초 유지. 여기서 오히려 돌려버리면은 얘네가 거기 가서 체득을 하고 와야 되는데 또 다른 데로 돌려버리니까 오히려 스캔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을 주고 유지. 천천히 끌어주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악 같은 경우도 동일하세요. 버컬이든 팔라탈이든 선생님들이 편한 쪽으로 각도를 먼저 준 다음에 2초 머무르시고 앞으로 쭉 당겨오시고 다시 뒤로 쭉 밀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핸들링 하는 게 되게 편해요. 근데 선생님들에 따라서 전치부에서 이렇게 넘기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번 이렇게 끌고 나왔다가 끊고 다시 구치부에서 버컬로 넘어와서 쭉 끌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선생님들이 편한 방법으로 이어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런 컨택 부분 살짝 각 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촬영을 할 때 얘네가 뻥 비어 있다가 나중에 탁 메꿔지는 게 보이시거든요. 여기 7번 디지털도 제가 찍어볼게요. 7번도 오른쪽 화면 보면 아직 약간 희끗희끗해요. 근데 딱 스캐너를 끄면은 탁 메꿔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촬영을 할 때 비어 있더라도 내가 충분히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스캐너를 한번 탁 멈춰보세요. 그럼 그 순간에 탁 메꿔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협측은 이제 바이트. 바이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상황 잘 떠나도 바이트 이상하게 인기되시면은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적으로 가장 권장드리는 거는 환자분 앉힌 상태에서 촬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은 앉힐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헤드레스트 위치는 한번 꼭 봐주셔야 돼요. 너무 뒤로 제껴져 있거나 너무 앞으로 쏠려 있지 않게 그거 잘 잡아주신 다음에 바이트 뜨는 거는 저희 러버 인상 뜨는 거랑 동일하게 한번 딱딱딱 물어보세요 하신 다음에 안정화 됐으면 그때부터 스캔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문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스캐너가 크기 때문에 좀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벌린 상태에서 볼 쪽으로 견인하시고 그 다음에 물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하실 건데 요 전치부까지 이렇게 이어오실 필요 없으시고요. 직선 구간 7번에서 4번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손을 이렇게 안 꺾어도 되는 정도까지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하, 치아가 포함되게 살짝 왔다 갔다 상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4번 정도까지 이렇게만 찍어주시면 되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체크 표시가 떴죠. 이 체크 표시는 우리가 이 찍은 요 현면 데이터에 여기 상하악이 갖다 붙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상하악이 정렬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체크 표시가 환자분이 바이트를 잘 물었다는 절대 아니에요. 환자분이 만약에 협측을 찍을 때 바이트를 이렇게 띄고 있거나 틀어 물었으면은 그 상태 그대로 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환자분이 바이트를 잘 물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여기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모델 단계로 넘기셔서 교합점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확인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촬영 단계가 있고 모델 단계가 있는데 이 촬영 단계에서 보이는 이 데이터는 완성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촬영한 거를 그냥 다 뭉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마진 부분이나 좀 데이터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선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최종 데이터가 아니고요. 꼭 모델 단계로 넘겨서 최종 데이터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임프레션 뜨고 점검을 하잖아요. 그거를 모델 단계에서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촬영 단계에 보이는 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어있지 않고 여기까지 체득을 했다 이 정도고요. 마진 잘 나오고 컨택 잘 나오고 교합 잘 인기된 거는 꼭 모델 단계에서 선생님들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 단계 넘어오시면 이렇게 하위 메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보실 거는 그냥 모델 편집 단계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모델 편집 단계에 보시면은 각각의 모델을 이게 하항 모델, 상항 모델 이렇게 점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6번 작업이 들어가면은 이 6번의 마진 부분이 잘 나왔는지 6번의 인전면 컨택 부분이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보실 때 지금 이렇게 페이지색으로 메꿔진 부분 보이시죠? 여기는 실제로 체득이 안 된 부분이에요. 실제로 촬영이 안 돼가지고 얘네가 임의로 구멍을 메꿔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색으로 나온 데이터는 사실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뭐 6번 작업할 때 이런 부분 사실 필요 없잖아요. 임프레션 뜰 때도 다 왁스 맞고 하시잖아요. 이런 건 그냥 패스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지대치 자체에 이렇게 색상이 나오거나 양쪽 인전면 컨택에 이렇게 갈색으로 메꿔져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촬영이 덜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촬영 단계로 돌아가셔서 그 부분은 추가 촬영을 하시고 다시 모델 단계로 넘어오시면 되세요. 혹시 여기까지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저요. 네. 저 바이트 체득할 때 네. 원래 그 초록 색깔 그게 뜨잖아요. 네네네. 근데 안 뜨는 경우는 뭐예요? 안 뜨는 경우는 총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협측에다가 이만큼을 찍은 거예요. 이만큼을 찍은 건데 이게 여기 상악이랑 하악에 겹치는 형상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의 데이터랑 여기 하악에 있는 데이터랑 동일한 거잖아요. 얘네가 그 형상을 갖고 갖다 붙이는데 너무 여기가 짧게 찍혔거나 그러니까 형상이 이제 겹쳐질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찍었는데도 그런 거면은 연조직이 너무 버컬 쪽으로 연조직이 많이 찍혀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깔끔하게 찍었는데 실제로 찍으면 여기 막 협조직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가려져서 얘네가 어디에 붙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연조직이 있다는 가정하에 네, 여기 커팅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커팅 툴은 무조건 요 밑에 터치 패드로 쓰셔야 돼요. 여기 화면 터치로는 커팅이 안 되시거든요. 커팅을 하실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더블 클릭하시고 중간중간 원클릭하시고 다시 시작되면서 더블 클릭해서 올가미를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날아가면서 다시 한번 재계산이 빙글빙글 돌면서 체크가 탁 뜨실 거예요. 저걸 하고 다시 촬영을 해야 된다. 아니요, 촬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충분히 촬영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상하게 저기서 있는 삭제를 연조직만 커팅을 해주시면 해주면 저쪽으로 바로 초록색이 또 네네, 뜨는 얘는 여기서 아마 뱅글뱅글뱅글 뭐가 돌 거예요. 계산 중이라는. 그리고 탁 다시 체크 표시가 뜨실 거예요. 그렇죠. 그 상학 저희가 그때 상학을 찍어야 되는데 하학을 찍었던 거예요. 아, 네, 상하게다가. 혹시 네. 만약에 원래 그 반대로 그렇게 찍었을 네네네. 경우에 이미지를 이쪽으로 네, 복사가 가능하세요. 되나요? 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상하하기 반대로 찍었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이미지 이동은 이렇게 누르시고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뭐야? 그래서 밑에 이동 복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하악이 비어 있으면 이동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하악에 있는 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럼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제가 아까 스캔창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죠. 아무거나 한 개를 추가를 해서 얘를 옮겨놓고 드래그 옮겨놓고 그다음에 여기 이동시키고 그리고 삭제하고 다시 이쪽으로 또 네, 그리고 옮기고. 얘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비었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다시 비활성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드래그 하면 돼요? 네네,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동이 있고 복사가 있어요. 네네. 복사는 동일한 데이터를 여기다 똑같이 넣는 거. 이렇게 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또 하나 해야 되나요? 네네, 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많이 해주세요. 촬영했을 때 네. 이게 이렇게 지금 나왔잖아요. 이렇게요.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는 건 뭐예요? 아,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상이 해서 두 개로 겹쳐- 분리되시는 맞아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스캔하셨을 때 선생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한 제 손목을 막 이렇게 빗들지 않아요. 그냥 이동을 할 때 이 스캐너 자체를 그냥 이동을 시키거든요. 각도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선생님이 얘는 아마 모델이라서 그렇게 표현이 잘 안 될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주행을 이렇게 하다가 급격하게 막 이런 식으로 스캐너가 틀어지면은 상이 기존에 있던 거에서 난 분명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틀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상이 네. 네,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딱 봤을 때 상이 한 뭐 1, 2mm 정도 조금 이렇게 살짝만 분할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분할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한 3번, 4번 쪽에서 많이 그렇게 되실 건데 그러면은 그냥 그 부분에 가셔서 가만히 추가 스캔을 한 3초 정도 덧입혀주세요. 그러면은 걔네가 두 개를 딱 이렇게 합쳐요. 분할되어 있는 애들. 근데 만약에 너무 두 갈래다. 그러면은 그냥 삭제하시고 다시 촬영하시는 게 더 정확하시고요. 그게 각도를 많이 틀어서 그렇다는 거죠? 네네, 이게 그거는?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주행이 돼. 무조건 그러진 않는데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시고 혹시 선생님들 막 사용하시면서 특정한 부분이 계속 안 메꿔지는 증상은 따로 없으셨어요? 7번 디스탈. 디스탈 그런 쪽은 이제 어쨌든 디스탈 상하 7번 디스탈은 모든 스캐너가 굉장히 촬영이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제 벌리고 있으면 턱 관절이 앞으로 나오고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상하 7번을 찍으실 때는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모델에서 할 때는 컨택을 찍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교환면에서 각을 이렇게 주는 게 편하겠지만 구강 내에서는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환면에서 각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 팔라탈 쪽으로 들어가서 각을 이렇게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제가 하하 7번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교환면만 일단 찍어줄 건데 이렇게 찍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막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링골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미 찍혀있네. 이런 식으로 스캐너를 들어주시면은 7번 디스탈이 보이시죠? 왼쪽 화면이 실제로 찍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링골 쪽에서 접근을 하시거나 반대로 버컬 쪽에서도 접근하실 수 있겠죠. 버컬 쪽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주는 방법. 그래서 상악은 아마 버컬 쪽에서 각을 주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링골 쪽에서 팔라탈 쪽에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각을 주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상악 들어가실 때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벌리고 있으면 턱관절이 나오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교환면에 이렇게 관착을 시킨 다음에 환자분한테 살짝 다물어 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동시에 저는 이렇게 올라가요. 현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일단 접근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환자분한테 살짝 다물어 보세요 하면 살짝 다무실 거잖아요. 그와 동시에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공간이 훨씬 많이 남으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상하 버커를 찍으실 때는 들어간 다음에 살짝 다물어 보세요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넘어오시면은 공간이 확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환자분이 정말 너무너무 공간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좀 턱관절이 뭐 아프신 분들은 제외하시고 좀 괜찮으신 분들은 턱을 만약에 17번 찍는다고 하면은 아래 턱을 살짝 이쪽으로 밀어달라고 하시면은 턱관절이 이쪽으로 딱 치우치면서 공간이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캔을 진행을 하시면은 조금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화이트 보는 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예 환자분한테는 지금 아예 적용을 안 해보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오히려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임프레션 뜨시면 이제 어느 부위가 안 나오면 그거를 다시 다리 임프를 떠야 되는데 얘는 아까 도려내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만 도려내고 추가 스캔. 그렇게 하시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지금 모델 편집. 아까는 저희가 이렇게 색상 없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모델 컨택이라는 도구를 활성화를 하시면은 이제 교합면 쪽에 이렇게 등고선처럼 색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교합 압에 따른 색상으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가장 세게 닿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남색 이렇게 순서인데 빨 노초는 실제로 교합이 잘 되고요. 교합지가 안 빠지고 심스탁도 안 빠져요. 교합지가 잘 찍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넓은 남색이랑 그 한 단계 위 약간 하늘색과 그러니까 약간 파란색? 남색과 파란색 얘네는 실제로 교합이 안 되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로 심스탁을 물렸을 때 심스탁이 다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된 이유는 물리지는 않는데 되게 긴밀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네는 실제로 물렸을 때 심스탁이 빠지는 게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빨도 초록색이 없잖아요. 얘네는 심스탁이 빠지는데 왜 이렇게 표현이 됐냐? 물리진 않지만 대합치랑 굉장히 긴밀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만약에 6번 프랩을 해주셨어요. 근데 교합면에 이렇게 남색으로 비쳐나와요. 원장님이 교합면 프랩을 했기 때문에 물리지는 않는데 그 양이 좀 많이 적다. 그러면은 사실상 저희가 이제 원래는 왁스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딱 봤을 때 원장님 여기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저 색깔이 찍혀 그쵸, 있으면 그쵸. 펄판 장색 네네네. 그런 색깔이 아무래도 어쨌든 이 스캐너로는 메탈이나 골드는 작업이 안 돼요. 지르코니아, 세라믹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시는 건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프렘량이 더 많아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남색으로 비춰지면은 조금 많이 얇거나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선생님들이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없어요. 제가 아까 여기 앞에 있던 이 카탈로그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반 자연치 같은 경우는 사실 카탈로그 추가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임플란트 케이스도 아마 이제 스캐너로 진행을 할 예정이시겠죠? 네. 지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핑을 끼워 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픽업 임플을 뜨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제 스캔을 하실 때는 그 코핑이라는 거 대신에 스캔 바디라는 걸 쓸 거예요. 근데 명칭만 달라지는 거지 그 둘의 역할은 똑같고 체결하는 것도 똑같아요. 스크류로 그냥 잠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헥사 맞춰가지고 그것도 똑같아요. 제대로 헥사 안 들어가면 나중에 어버트먼트 안 맞고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기존에는 여기다가 뭐 코핑 꽂아놓고 그냥 임프레션 떠서 보내면 끝났어요. 코핑도 같이. 근데 얘는 여기를 이렇게 힐링을 뺀 상태에서 한번 찍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코핑의 역할을 하는 스캔바디라는 게 있어요. 얘는 물론 지금 스캔바디 아니고 어버트먼트인데 스캔바디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스캔바디를 꽂고 또 한 번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 치아를 작업 앞동을 2번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한 칸이 모자르잖아요. 지금 4칸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추가를 하시면 돼요. 어떤 걸 추가하실 거냐? 스캔바디 내리기 올리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내리기가 하악이고 올리기가 상악이에요.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업per lower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도 하악 상악 하악 상악 하악 상악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작업 악공이 하악이면은 이 하악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힐링을 제거한 상태에서 스캔을 먼저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서는 컨택, 양쪽 컨택 부분 여기서는 잘 나와주셔야 돼요. 이게 거의 본 모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필요한 영역은 다 촬영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대합치 빠르게 대합치는 이런 데 안 나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서비컬 쪽 어차피 대합치니까 교합이랑 교두 부분이랑 버컬 쪽은 아까 제가 협측 매칭할 때 버컬 쪽은 필요하니까 버컬 쪽은 잘 나오시면 되시고 사실 이런 부분 그냥 패스하셔도 상관없어요. 바이트도 그냥 다 없는 상태에서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 체크 표시로 보셔도 되시고 선생님들 봤을 때 제가 찍은 부분은 이렇게 진하게 나온 부분이거든요. 뒤에 연하게 붙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정렬이 된 거예요. 근데 얘네가 한두 개만 찍어도 이렇게 정렬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7번에서 4번 영역까지 필요한 영역까지는 쭉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스캔 바디를 띄워 놓은 상태를 촬영을 하실 건데 아까 저희가 본 모델에서는 거의 뭐 편측을 다 찍었잖아요. 여기서는 다 찍으실 필요가 없고요. 스캔 바디 기준으로 인접치 2-3개 정도만 찍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체크 표시가 떴고 뒤에 연하게 데이터 붙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체크 표시는 이 하악이랑 두 개가 정렬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체크 표시가 스캔 바디가 잘 찍혔구나, 요건 아니에요. 스캔 바디 잘 찍힌 거는 선생님들이 주관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뭐 여기 형상이 잘 나오게 찍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캔 바디를 어디 걸 쓰실 건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스캔 바디를 보시면은 코핑이랑은 약간 다르게 노치 부분이라고 해서 약간 편편한 면이 있으실 거예요. 특정한 제가 어버트먼트가 일자인데 옆면이 플랫한 우리 면이 있잖아요. 네. 이거 왔잖아. 시키셨어요. 지금 여기 있나요? 안쪽에 있으세요? 그래서 회사마다, 그러니까 스캔 바디 회사마다 또 형상이 되게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플랫한 면이 이렇게 있어요. 이 플랫한 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플랫한 면. 그러니까 만약에 원통형인데 거기서 어디만 딱 플랫하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거기가 생각하시면 잘 돼요. 나와야 되는 네, 맞습니다. 이게 헥사가 이렇게 각도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을 체결할 때 각도가 30도 30도 해갖고 360가 되는데 그 플랫한 면이 그 기준점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면은 임플란트가 돌아가서 끼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 플랫한 면이 잘. 플랫한 면이 잘 나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그 플랫한 면을 체결하실 때 지금 헥사가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돌잖아요. 그게 컨택 쪽으로 그 플랫한 면이 컨택 쪽으로 돌게 체결을 하면 선생님들이 스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플랫한 면이 잘 나와야 되는데 컨택 면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컬이나 링걸 쪽으로 가도록 체결을 하신 다음 스캔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마 지난번에도 교육 자료를 받긴 하셨을 건데 오늘 아침에 리뉴얼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은 진짜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크게 어려울 거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뭐 컷 어떻게 하시는지도 다 나와 있고 스캔 바디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좋은 거는 QR 스캔을 하시면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캔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이런 게 영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같이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실 거고 지금 여기 봤을 때 또 다른 카탈로그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6개가 있는데 1개의 카탈로그를 상하악으로 분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총 3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진지바 마스크, 바이오 카피, 스캔바디. 스캔바디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스캔바디는 제가 하시고 위에 바이오 카피라는 게 있는데 이 바이오 카피는 뭐냐면은 저희가 환자분이 오셨는데 변색이 돼서 오셨어요. 1번이 변색돼서 오셨는데 아 저는 이거 색상만 마음에 안 들고 이 모양 그대로 좀 다시 부처를 하고 싶어요 하면은 프랩하기 전에 먼저 스캔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악이면은 여기도 똑같이 바이오 카피 상악을 추가를 하셔서 여기에다가 프랩 전 상태,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를 먼저 스캔을 하시는 거예요. 프랩이 되어 있지만 그냥 온전한 상태라고 봐주세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렇게 온전한 상태에서 스캔을 했다고 치고 이제 마취하고 원장님께서 프랩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프랩 된 상태를 스캔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아까 저희 복사 기능 있었잖아요. 찍어둔 게 있잖아요. 얘를 그냥 복사를 해서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원장님께서 여기만 프랩을 하셨을 거니까 여기만 도려내고 추가 스캔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스캔할 때는 카탈로그를 또 만들어야 돼? 아니요, 그냥 여기서. 아, 네, 그러니까 상하게는 그러니까 기본 카탈로그에는 프랩된 치아가 찍히는 게 맞고요. 추가한 카탈로그에는 프랩 전 상태가 바이오. 스캔이 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려내시고 이제 여기다가 프랩된 상태를 다시 한번 추가 이거 덧입- 복사하고 덧입혀 주시는 거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네. 편집을 하는 거예요. 짜깁기. 아, 네.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선생님들 스캔 시간을 조금 줄이실 수 있고. 거기만 딱 하면 되니까. 그쵸. 네. 이만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지금 스캔을 아니 딱 도려낸 부위에서 하는 거를 여기서요? 네, 여기서 거기서. 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이 입원을 인식을 시키시면은 얘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인식이 안 되실 거예요. 인접치에서 기준을 잡고 옆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구나. 그러면은 2번이랑 3번 찍혀 있으니까 여기서 잡고 이렇게 넘어와서 그냥 덧입혀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치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최소 못해도 3번에서 3번 아니면 5번에서 5번 정도까지는 스캔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 조금 부족하니까 여기 뒤쪽도 조금 더 이어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시면 스캔 시간을 좀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체크 표시 같은 거는 얘랑 두 개 정렬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카탈로그를 상하악으로 나누는 이유가 상하악을 추가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랑 정렬이 되는 거고요. 하악을 추가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랑 정렬이 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간혹 선생님들이 만약에 제가 이거를 바이오커피 하악으로 해볼게요. 저희는 분명 상하악인데 모르고 이제 하악을 추가한 상태에서 스캔을 했다고 쳐요. 지금 체크가 안 뜨고 느낌표가 뜨는 게 보이시죠? 얘는 이제 하악이니까 여기 있는 애랑 비슷한 부분을 계속 찾는데 없으니까 체크 표시를 못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표가 뜨는 경우는 카탈로그가 상하악이 바뀌진 않았는지 아니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연조직들이 너무 많이 같이 찍힌 경우 그런 경우는 아까랑 동일하게 커팅으로 날려주시면 다시 한번 계산이 되면서 다시 붙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다 영상으로 또 QR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편측 스캔하는 거 선생님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건데 전악을 찍어야 되는 케이스들이 선생님들이 조금 시간도 많이 걸려가지고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편측은 제가 스캔을 할 때 버컬 링골 선생님들 편한 쪽 먼저 접근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전악 스캔 하실 땐 무조건 링골부터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링골 촬영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기울여서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환면에서 살짝 들어간 정도.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U자로 이렇게 스캔을 할 거예요. 보시면은 스캐너 각이 많이 안 돌아요. 스캐너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2초 머무르시고 쭉 한번 훑으시면 이렇게 호선이 한 개 만들어져요. 모델이라서 더 빠른 거긴 해요. 네. 선생님들이 이제 뭐 리트렉션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기 꼼꼼히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번에 이 호선을 잇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요? 전액 스캔일 때. 네, 전화 스캔. 왜냐면은 전화 스캔일 때 이제 막 다른 스캐너들이 막 오차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전치부에서 자꾸 틀어져요. 그래서 상이 겹쳐요. 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너무 막 많이 이렇게 돌려서 그래요. 이거를 그냥 소리가 안 나. 전체적으로 안 나. 그러니까 얘 내 손목을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스캐너를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해주시면 다시.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뱉어주시면 돼요. 물론 저는 여기 입술 안 들어오고 하니까 편하게 가는 건데 선생님들은 조금 천천히 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저는 스캔을 할 때 좀 미러를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이제 미러도 신경 쓰고 얘도 신경 쓰고 그리고 공간도 좁고 그래서 저는 들어갈 때 그 볼을 이렇게 손으로 리트렉션 한 다음에 링걸 쪽에 댄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받치고 같이 이렇게 넘어가요. 같이. 그러면은 얘가 입술도 다 리트렉션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얘는 밑에 받쳐주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같이 가시면은 뭐 이 손가락 하셔도 되시고 이건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스캐너 자체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손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고정되는 애랑 이렇게 같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해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둘러주실 거예요. 둘러주시고 이게 만약에 수월하면은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끊었잖아요. 안 끊고 이렇게 온 다음에 버컬 쪽까지 한 번에 쭉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끊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한 번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교환면이랑 다 나왔죠. 여기서 이쪽 교환면이든 이쪽 교환면이든 아무데나 편한 데서 또 다시 시작을 하실 거예요. 붙이고 교환면에서 버컬로 넘어와서 앞으로 그냥 또 쭉 당겨주실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데까지만. 저는 모델이라서 사실 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국악 내에서는 아마 길어봤자 3번? 2번 정도까지밖에 안. 또 이 사람은 막 이렇게 돼요. 그럼 또 3번 이렇게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이어 붙이면 돼요. 이렇게까지 나오시고 또 여기서 선생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서 끊었으니까 또 여기서 이어가려고 하시는데 불편해요. 그냥 무시하시고 반대편 붙이고 버컬 먼저 찍으시면 돼요. 아. 전치부에서 만나는 느낌으로 얘도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서 한 번에 이을 수 있으면 이렇게 이어주시는데 안 되면 얘도 이렇게 끊었다가 마지막으로 그냥 전치부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시고 용량도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캔을 하실 때 그리고 뭐 이런 링걸 보면 필요하면 그때 나중에 추가 스캔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꼼꼼히 하실 필요 없고 저는 항상 권장드리는 게 대충 두르고 필요한 거는 추가 스캔 대충 두르고 필요한 건 추가 스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용량을 줄이실 수 있어요. 상압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그 모델이라서 안 나오는데 얘도 딱 걸리고 있으면은 스캐너를 이렇게 잡으시고 얘도 이렇게 둘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둘러주시고 U자로 얘도. 그러니까 저희가 하악을 할 때는 당연히 스캐너를 이렇게 잡는데 상악을 할 때는 이렇게 두르시면 되시고 상악할 때는 이렇게 두르시면 돼요. 그리고 환자 포지션이요. 네네. 보통 아래 찍을 때는 그러면은 뭐 헤드레스트를 세우던지 해갖고 조금 많이 세우고 네, 그럼 상악을 할 때는 이게 좀 많이 젖혀서 하는 게 더. 근데 상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료 볼 때랑 네.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상악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많이 젖히시면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찍을 땐 편해요. 많이 젖혀 있으면 여기 찍을 땐 편한데 이 버컬 쪽 넘어갈 때 선생님들 손목이 많이 꺾이니까 저는 한 약간 일자로 거의 일자로 하는 경우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 찍을 때는 조금 뒤로 했다가 버컬 넘어갈 때 그냥 조금 세워서 다시 하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스캔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술자의 포지션. 그래서 저희가 체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체어가 있다고 보시면은 이쪽에 석션 있고 이쪽에 핸드피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환자분 머리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백에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요. 환자를 바라보고 촬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권장드리는 뭐 기존에 포지션이 있다면 그걸 쓰셔도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거는 이렇게 환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환자가 네, 누워 있으면은 환자 바로 옆에 나란히 그리고 선생님들 다리가 체어 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체어를 바라보고 쓰는 게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요. 얘를 바라보고 앉으시는 거예요. 왼쪽에. 그러니까 그냥 나란히 나란히. 그래서 이렇게 네네.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권장을 드리냐면은 저희가 진료를 볼 때는 구강을 계속 보고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편해요. 근데 실제로 스캔을 할 때는 어디 화면을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 제가 아까 계속 왼쪽 화면 여기가 실제로 지금 찍히는 화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찍히는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스캔을 딱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구강에 넣을 때는 환자분을 보고 딱 스캐너를 키자마자 저는 계속 여기를 보거든요. 이거는 아마 연습이 조금 필요하실 건데 금방 적용되실 거예요. 이게 처음에 포지션이 제대로 안 잡히면은 구강을 보는 것도 어렵고 얘를 보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지션대로 진행을 하시면은 수월하게 스캐닝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상악도 찍을 때 그럼 똑같이 똑같아요. 나란히? 똑같아요. 네네네. 뭐 감이 안 그렇게 잡히네. 상악학을 반대로 그러니까 상악은 뭐 백에서 찍고 하악은 이렇게 찍고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찍으셔도 돼요. 정답은 없는데 그러면 또 얘 위치를 막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도 이게 제가 다 이게 저희가 그 회사에서 나온 매뉴얼이 있는데 좀 양이 되게 방대하고 좀 불필요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질문 많이 주시는 것만 좀 추려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포지션, 여기 사고법이랑 포지션 이렇게 이게 프론트 포지션 이렇게 환자를 눕혀놓고 스캐너를 그 옆에다 두고 다리는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캐너를 바라보고 이렇게 촬영하시는 거예요. 상악을 찍으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하악은 이렇게 찍으시면 되시고요. 상악은 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잡으라고 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아마 선생님들끼리 누워서 한번 뭐 포지션 잡아보시고 하시면은 금방 딱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아까 환자 추가할 때는 네. 그 새 환자 추가를 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네. 기존에 찍었던 사람이 또 왔어요. 나와서 할 네. 때는 그 검색에서 그 네. 사람 쳐서 들어가면 그 데이터가 그 밑으로 또 맞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시로나라고 했거든요. 아까 검색창을 여기 환자 표시에서 여기 검색창에서 하셔도 되시고 네. 이 시작하면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제가 아까 시로나라고 검색했던 거.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시로나 환자분 보이시고 기존에 스캔했던 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오픈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얘를 눌러주시면 되시고 난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치료 때문에 스캔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 환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케이스 추가. 그리고 다시 촬영부터 네네네. 그러면은 이 환자분에 대해서 지금 케이스가 2개가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만약에 여기 환자를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다른 환자를 먼저 촬영을 해야 돼요. 얘는 창이 1개밖에 안 떠요. 2개를 동시 실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 해놓은 거를 그냥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여태까지 했던 거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환자 먼저 찍고 와서 이 환자 거 다시 아까 폴더 모양 눌러서 오픈해서 다시 이어서 촬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스캔은 어느 정도 그래도 중요한 거 말씀하셨어요. 아까 편측할 때는 저희가 바이트 한쪽만 찍었는데 풀아치 촬영을 하면은 바이트를 양쪽으로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대충 찍을게요. 이렇게 저희가 상악을 풀아치로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 협측은 어떻게 찍으시냐? 대부분 선생님들이 쭉 이렇게 찍으시려고 하거든요. 쭉 이렇게 하면은 오차가 많이 생겨요. 왜냐면 얘도
손이 막 이렇게 꺾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굿지부 위주로 촬영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무 곳이나 먼저 촬영하셔도 돼요. 여기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얘는 지금 치아가 다 있잖아요. 다 있는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좀 결손 부위가 결손이 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10번 때, 그러니까 뭐 왼쪽에 오른쪽에 결손부가 많아요. 그러면은 치아 있는 쪽을 먼저 인식을 시켜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7번에서 4번 정도. 자, 지금 보시면 뒤에 붙어 나왔죠. 일단 이쪽으로 정렬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체크 표시가 뜨면은 별다른 조작 없이 반대편 가서 스캔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7번에서 나와주면 되는데 7번에서 양쪽 찍어준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금 제가 7번에서 했을 때 얘는 바로 인식이 됐었는데 가끔 7번에서 했을 때 스캐너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했는데 스캐너가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은 잠깐 끊었다가 3번 쪽에 오셔가지고 3번에서 인식을 시키신 다음에 여기서 인식을 시킨 다음에 뒤쪽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되세요. 이게 인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아까 왼쪽을 먼저 인식을 시켰잖아요. 그럼 바이트가 살짝 그쪽 기준으로 좀 이렇게 물려요. 그러니까 이쪽만 찍어서 보내면 사실 반대편 바이트는 다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꼭 양쪽으로 찍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바이트는 저희가 붙어 있는데 얘네가 인지하기에는 얘네가 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동일한 데이터로 인식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갭이 적은 3번에서부터 인식을 해주시면 인식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붙여 나가면 얘네가 보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양쪽 스캔. 만약에 전칩을 때는 전칩으로 바이트를 체크하나요? 그렇게 되시면은 사실 그거는 권장사항은 아니기는 하고 근데 막 정말 어쩔 수 없이 뭐 전치부만 남아 있어요. 그러시면 어쩔 수 없이 전치부만 이렇게 촬영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치부 케이스가 들어가도 저희가 최소 3번에서 5번 정도까지는 촬영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양쪽 나눠서 촬영해 주시면 돼요. 3번, 5번, 3번. 전칩을 치료를 하더라도 네네. 구치부 위주로 찍으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트가 되는 곳 기준으로 음. 좀 찍어주시면 되세요. 걔도 한쪽만 찍으시는 게 아니고 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양쪽을 나눠서 찍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잘못 버칼 쪽 규합을 잘못 찍었으면 네. 다시 찍을 때는 다 삭제해야 되네. 네, 요것만 삭제하시면 됩니다. 협증만 그러면 삭제하시고. 이전에 찍은 것도 삭제되니까 다시 찍어야 되는 거네. 양쪽을 했을 때 그렇죠, 한쪽만 양쪽으로 잘못하셨을 예, 때요. 예. 그러실 때는 그냥 여기서 아까처럼 커팅을 하셔도 되시고요. 잘라내. 한쪽만 잘라내셔도 되시고 사실 뭐 바이트 찍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삭제하고 양쪽 다시 찍으셔도 되시고. 환자분이 잘못 물어가지고 네, 맞아요. 잘못 찍었다 싶으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잘 물었는데 이쪽은 안 무시고 그러면은 인식이 안 돼요. 아까처럼. 그럼 이렇게 물었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네, 인식을 맞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스캔이 되더라도 걔는 삭제하고 다시 찍으셔야 되는 게 음. 맞아요. 이미 데이터가 이제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찍을 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으라고 그래요. 떼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턱을 눌러주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냥 물고개 꽉 무세요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불편해서 그런 줄 알고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떼고 꼭 물고 계셔야 돼요 하고 저는 턱을 살짝 눌러주면은 이게 물고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환자분들 좀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게 아니더라도 가볍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일단은 스캔에 관한 거는 이 정도 안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터넌스 간단히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요거 소독 티슈는 지금 진료실 안에 아마 있으시겠죠? 소독 티슈로 저희 요거 스캐너 당연히 구강내 들어가니까 그거 이렇게 닦아주시고 여기 다 글러브 끼고 다 만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이랑 여기 터치패드까지 다 닦아주시는데 닦으면 아마 이렇게 눌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꼭 눌러주시면은 화면이 잠금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편하게 닦으시고 요 밑에도 잠금이 되거든요. 다 닦으시고 밑에 풋스위치를 해지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아까 안쪽에 얘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초점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한 번씩 저희가 0점 조절을 하듯이 한 번씩 잡아주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은 이 소프트웨어 실행을 하시고 이 DS 마크 누르시고 구성 여기 보시면 장치라고 있어요. 장치
프라임 스캔 누르시고 여기 밑에 보정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예열이 30초 정도 되실 거고요. 그동안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이 보정 툴을 꺼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캡을 빼서 쓰실 거고, 얘는 이렇게 돌리면 얘네가 돌아가요. 다 잠긴 상태에서 촬영을 하실 거고요. 그동안 이렇게 선생님들 손등 같은 데 대보면은 막 얼룩, 지금 보면 얼룩 보이세요? 여기 이쪽 위에 얼룩? 이런 상태로 보정을 하면 보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개만 가져올게요. 티슈. 네, 알고. 언제 먹어요? 생각보다 너무 긴데요? 배고파요. 이것도 지금 찍히고 있나요? 이거 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안경 닦기 같은 거 한 개 매달아 두시고 하고 한번 닦아주시면은 물 얼룩 안 지고 되게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캔 그 소독 티슈도 좀 액체가 많이 묻어 있는 타입이라서 좀 물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경 닦기 같은 거 하나 하시고 닦아주시면 훨씬 깨끗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 스캔 뜰 때 네. 그 지게치에 침이 많이 묻어 있으면 이게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스캔 뜨는 네네네네네. 시간이. 환자 침이 치아에 묻으면은 네네. 그게 스캔이 잘 안 떠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건조하면서 떠야 돼요. 건조를 당연히 해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스캐너는 건조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러니까 그 타액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타액이 그게 스캔이 안 되는 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반사돼서. 반사돼서 안 찍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잘 찍힌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그 타액만큼 그 두께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구강과 다른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저는 아예 그냥 코튼롤을 하계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스캔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코튼롤 자체가 선생님들 스캔하는데 크게 방해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 그림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캡처를 하고 얘가 2단계로 알아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개씩 풀어주시면 돼요. 3단계 넘어갔어요. 4단계 넘어갔고, 또 이제 5단계. 그러니까 지금 이 초점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초점을 끝까지 가서 잘 잡느냐, 못 잡으면 그 데이터를 보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멀어지는. 네, 멀어지고. 이게 이제 나사가 풀리면서 점점 멀어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것보다 좀 빨리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여기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 흰색 부분에. 하고 여기가 탁 멈춰요. 그러면은 이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한 달에 한 번이신데 따로 메시지가 뜨진 않아요. 뭐 얘네가 이제 고정할 때가 됐다 이런 메시지를 띄워주진 않고, 한 달에 한 번도 권장사항이기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뭐 마지막 주 금요일, 뭐 마지막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주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이거 찍을 때 시트 구성 그거를
세 네네네. 가지 있던데 아 그거는 뭘로 첫 번째 거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게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펜을 때그 네, 그러니까 환자 바라보고 상악을 둘 다 환자 바라보고 찍으실 때 그거는 제일 첫 번째 걸로 하시면 되세요. 보니까 제일 세 번째 거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게 그게 백 포지션에서 하실 때는 편한데 그렇게 해놓고 프론트에서 찍잖아요. 나는 이렇게 찍고 있는데 화면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랑 화면에서 좀 반전돼서 나오는 게 있어서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걸로 바꿔드릴까요? 시프트 포지션을? 아니요. 지금 제가 교육하느라고 두 번째 걸로 바꿔놨거든요. 원래 이거 시트 설정 여기 구성 들어가시면 설정에 시트 위치 이거였어요. 아까 선생님들이 쓰시던 게. 맞아요. 근데 항상 뒤가 상하악 둘 다 백 포지션에서 찍겠다. 그러니까 뒤가 이거 백 포지션 많이 하기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이게 상하악 둘 다 프론트 포지션에서 찍고. 그래서 만약에 연습을 해보실 거면 이렇게 해주시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 쓰시던 거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이걸로 할까요? 일단 전체적인 거는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HLD 세트라고 해서 조금 더 고위 소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다 영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실 필수는 아니기는 해가지고 영상 한번 나중에 사용하실 때 영상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가장 이제 요거 인박스는 잘 잃어버리지 않으시도록 꼭 잘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